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가지고요.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A급의 쟁점이 한 2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 관련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심 2심에서 판단할 때는 승마지원금 용역대금 36억 준 거 요거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죄 나와가지고 말 3마리하고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무죄 취지로 나와서 36억을 뇌물로 줬다 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교도소 안 가는 거죠? 이때 석방이 됐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4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요 두 개가 무죄가 나왔는데 3심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쟁점이 나왔는데 요건 마찬가지 유죄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쟁점인데, 자, 말 3마리를 삼성에서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정유라 타고 다니라고 말을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은 맘대로 타고, 또 보면 여기서도 최순실 씨 나와가지고 삼성이 호통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라면 자, 판례가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느냐 이 쟁점이에요. 소유권은 지금 삼성에서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이 막 지시하고 막 명령하고 똑바로 못하냐고 했죠.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최순실에 따라 정유라가 가졌다는 거예요.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만 가지면 물건 자체 이게 전체가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거 리스 차량 같은 거 주는 경우 있잖아요. 주면은 소유권이 누구로 됐는지 따지지 않고 그거 따지지 않고 뭐 갖고 판단하겠다. 실제로 사용 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전부가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사용료 얼마 안 되겠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용료만 보면 요거는 사용료에 대한 유죄밖에 안 되는데, 자, 대법원에서 뭐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은 정유라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 34억 전액에 대한 유죄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고 여러분 수사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쟁점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법률상 소유권이 쟁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할 것까지 요하지 않고 사용 처분 권한만 가지면 전체가 뇌물이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도 A급으로 출제될 수 있는 뇌물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영재센터 지원금 장시호한테 그 16억인가를 삼성 측에서 보냈죠. 자, 그러면 삼성에서 장시호한테 16억을 보냈는데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장시호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 제공이라는 쟁점인데, 제3자 뇌물 제공에서 설명드렸지만 부정한 청탁이 쟁점입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부정한 청탁이 있냐가 쟁점이에요.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이 16억에 대한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16억에 대한 뇌물죄가 안 되는 건데, 원심 2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왜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는지조차가 의문스럽고, 뭐 그 자체가 청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뚜렷하지가 않아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6억 준 거는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어서 이 부분은 뇌물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2심에 이게 부정한 청탁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보시면 원심은 요거만 유죄 인정이 있으니까 36억, 사용료에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인데, 자, 대법원 전원합체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것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면 대가관계가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서 와서 삼성전자 승계와 관련돼서 삼성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도 이 정도만 특정되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이거 삼성 줄 테니까 뭐 장시호한테 투자해라 뭐 이런 식의 아주 뚜렷하고 명확할 정도까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어찌됐건 간에. 그럼 16억에 대한 거죠. 그럼 합치면 용역대금 36억, 34억, 60억, 70억, 86억이죠. 그러면 36억일 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인데 80억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뇌물 액수가 지금 2배로 늘었어요. 2배 더 늘었어요. 일단 자, 이와 관련해서 뇌물과 관련죄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돈으로 꺼내준 게 아니고 삼성이 있는 돈을 꺼내줬어요. 삼성이 돈을 꺼내줬어요. 그러면 이건 또 재수관계인데, 회사에 대한 돈을 꺼냈기 때문에 회사 돈을 꺼내 쓴 거니까 횡령죄입니다. 그 다음 뇌물 줬기 때문에 뇌물죄예요. 두 개의 범죄입니다.
정확하게 재수관계는 실체적 경합인데 뇌물을 준 거 뇌물죄 일지하고 그 다음에 삼성인의 돈을 꺼내가지고 횡령죄인데 그럼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 기존에는 36억에 대한 횡령인데 삼성권을 꺼내줬기 때문에 근데 36억에 대한 횡령인데 보면 36억, 34억, 16억에서 총 86억의 횡령죄가 되면 추가로 하나 뭐가 되냐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이 50억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5년 이상 유기징역은 5년까지 36년까지인데 과거에는 이제 뇌물죄하고 특경법까지는 갈 50억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80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단 징역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고 집행유예 해줄 수 있는 거는 형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되는데 지금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36억 받을 때 집행유예 줬는데 86억을 받았는데 징역 3년 6개월 들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유예는 쉽지 않아서 집행유예는 쉽지 않고 거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2심에서 또 역으로 30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3심에서 이제 다시 파기해서 2심으로 돌아오겠지만 원심 돌아오겠지만 어느 정도 형이 선고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집행유예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서 나올 쟁점들은 이런 쟁점. 법률상 소유권 취득까지 요하지 않는다.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만 있으면 전부가 뇌물이다. 부정한 청탁에서는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자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면 충분하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쟁점을 봐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판례가 나오면 제가 중요 판례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